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장에 오늘 일단 트럼프 대중관세 100% 추가 관세는 이게 아니죠. 무역 휴전 협의는 이제 재연장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휴전 합의 재연장이 됐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벤츠 회장을 만나 반도체, 배터리 등 협력을 좀 논의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두산, 하이브, 신한지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NHN이나 LG생활건강, 한전 KPS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만 TSMC 10월 매출이 공개가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대중관세율 10%포인트 인하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코어이브, 로켓랩, 리게티 컴퓨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중국 광군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날 이제 정부에서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다음 이제 파마 리서치, NC소프트, 우리금융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장 마감 후에 오클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JIP, 네오이즈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페크 원유 시장 보고서 역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텐센스 뮤직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이랄지, 장외에는 시스코 시스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3일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날 좋은 성과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날 있죠. 주시장은 10시에 개장합니다. 10시에 개장한다는 거. 그리고 1시간 수년돼서 3시 반이 아니라 4시 반에 장이 마감됩니다. 이날 옵션 만기이 있고요. 한국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실적 발표 이날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도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가 있네요. 11월 14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날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네요. 세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금융, 미래세 생명, 하나생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사실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 써져 있지만 11월 20일,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0일 날 실적 발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 엔비디아 개발자 대회는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거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전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11월 15일까지 미국 셧다운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제 군인 급여 지급도 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일단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이 요걸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극적이란 표현이 극적인 거야, 아직은요. 이게 상당히 50일 이동평균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이유가 지난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 이후에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장중에 한번 터치를 했었죠. 깨트린 다음에 지금 살짝 양봉,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양봉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양봉 흐름으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망청 양봉으로 이제 플러스가 났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 저점을 기록하고 여기서 다시 네, 이 패턴상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서냐 아니면 여기서 이 51선 지지력을 다시 테스트하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서면은 건전한 조정을 보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50일 이동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번 주도 이제 그걸 확인해 주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난 금요일자 한번 보시죠. 네, 다우 장중 저점 이후에 회복하면서 올렸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주요 기술주들은 좀 혼조 상태를 보였죠. 일단 금융업종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생산주, 산업재,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유틸리티, 뭐 에너지. 그러니까 기술주는 좀 혼조 양상을 보였다는 거. 최근 조정을 보였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이제 한 1%대 반등을 좀 보여줬죠. 테슬라 관련 얘기인데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여기를 보면 되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 한번 이용해서 한번 봤습니다. 미국 증시 쭉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0.2% 하락 마감했다. 쭉 그런 내용이 있고 왜 이제 S&P 500과 다우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장중 낙폭을 축소한 이유 보시죠.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되면서 핵심 경제지표 발표 지연, 소비자 심리가 약해졌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AI에 대한 경계감 여전한 거죠. 그러나 오늘 추가 하락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밸류에이션 이런 것 때문에 버블론 이런 부분이죠. 일단 낙폭은 좀 축소를 했다. 투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보게 되면 리스크 회피 성향이 좀 커졌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뭐 이런 거. 국내 증시도 보시죠. 국내 증시도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국내 증시. 자, 코스피 4,000포인트를 살짝 회전하면 끝났죠. 4,000포인트를 3,953포인트로 끝났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보게 되면 11월 들어서 볼게요.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순매도했죠. 7조 6,800억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무려 7조 8천억 순매수했고요. 기간은 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죠. 일자별로 한번 보시죠. 일자별로는 11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도 보였죠. 개인 순매수 기간 보십시오.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 팔 때 개인 사면 뭐 단기 조정 나오는 거 있는 거죠. 자, 코스피 코스닥 역시 이제 약세 마감했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장중 낙폭은 좀 줄였죠.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반도체 대형주 중심 위주로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위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 한번 보시면은 11월 7일자 한번 보시죠. SK 하이닉스를 3,000원 넘게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또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죠. 순매도 보게 되면 순매수는 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700억 샀네요. 자, 11월 들어서 한번 보시죠. 11월 3일부터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 순매도 기관은 일단 SK 하이닉스를 1조 1,0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 보시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만 3조 7천억 팔았죠. 삼성전자 1조 1천억 팔았고요. 반도체
반도체 위주로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좀 보였다. 한국 증시를 팔았다 그런 얘기죠. 시총 1, 2 팔았다는 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AI 반도체 중심으로 그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고 외국인이 많이 진입했는데 이에 따른 이제 차익 실험 매물 외국인 매도 시세 나왔다. 글로벌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의 조정. 네, 이게 이제 미국이 기침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 몸살 좀 걸리려고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주가 빠지면서 원화 약세. 외국인은 이제 수익을 환산시킬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느냐. 그러니까 환율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6원대입니다. 이건 뭐 이 인공지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대 상승 후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어찌고저찌고 뭐 그런 얘기가 쭉 있네요. 네, 단순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보죠. 11월 들어서 7조 2천억. 네, 이 숫자가 약간 가끔 보면 이 인공지능 숫자 좀 틀릴 경우가 있어요. 7조 6천억이네요. 그죠? 약간 다르죠?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 규모도 약 25조 8,700억.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높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뭐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나 펠로랄지 이런 인공지능 다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잘하시라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일정 쭉 좀 있죠. 일단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의 핵심은 연방정부 셧다운의 해제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최근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이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금리나 기대론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이번 주 11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 지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일단 옵션 만기일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 금리 결정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미 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쭉 보면은 11월 10일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 나온 게 있죠. 기사 나온 게 뭐였냐면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볼까요? 정부와 여당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정확한 세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 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주가는 보게 되면 지주사나 지주사 ETF, 그 다음에 금융지주나 금융지주 ETF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 이런 영향도 상당 부분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 지난주보다 좀 변동성은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종 관리, 그리고 물론 뭐 낙폭이 크게 되면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사 전략이 맞다는 거죠. 물론 단기 매매는 빠사 58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주요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추이를 보면서 특히 이제 미국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는 이제 실적 시즌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경제 지표가 있죠. 그럼 가장 남아 있는 게 셧다운 해제는 시간 문제일 것이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수 대두될 때 미국 증시의 주요 흐름, 기술적 동향, 그리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11월 증시
잘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고,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 네, 그러니까 요날부터는 13일부터는 유튜브를 잠시 동안 좀 쉬는 휴식의 기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13일부터는요. 그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